자, 이번에 할 거는 앙금 생성 반응 내가 하나만 할 겁니다. 자, 얘는 내가 지금 원래 생각을 하던 거는 기체 반응 법칙까지 다 해버릴까 했는데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차라리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문제풀이 좀 많이 진행하면서 채점까지 다 해버릴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앙금 생성 반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앙금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어떤 앙금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아셔야 될 것은 이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식이라든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거는 사실 그다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작 중요한 내용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 저는 그걸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우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KI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 몰라도 된다 그랬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PB NO3 2구요. 얘네 둘이 결합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PbI2가 생성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질산칼륨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KNO3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굳이 이 화학 반응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냥 우리말로 한번 써드리자면은 KI라고 하는 친구는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친구고, 그 다음 PbNO3 질산납이라고 하는 친구야. 이 둘을 섞게 되었을 때 PbI2라고 하는 아이오딘화 납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이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앙금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친구인 겁니다. 질산칼륨이에요. 됐죠?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실험 과정은 이러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첫 번째, 실험 과정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6개를 준비를 할 거야. 알겠어? 즉, 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실수했다. 아이오딘화 납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아이오딘화 칼륨. 아이오딘화 칼륨. 즉, 이 KI라고 하는 친구를 6ml를 넣은 친구를 몇 개 준비할 거냐? 2, 4, 6, 8, 10이라고 해서 5개를 준비를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실린더를 준비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다가 아이오딘화 칼륨을 똑같이 6ml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죠? 그 다음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질산납이라고 하는 친구. 오케이? 질산납이 PbNO3라 그랬죠? 이 친구를 넣어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은 2ml씩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2ml, 4ml, 6ml, 8ml, 10ml를 각각에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관에는 2ml를, 두 번째는 4ml를, 세 번째는 6ml를, 네 번째는 8ml를, 다섯 번째는 10ml를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납이 만나게 되면서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무엇이 생성된다 그랬어? 앙금이 생성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 앙금은 어떻게 생성되고 어느 정도까지 생성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까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리가 좀 애매하니까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그 결과를 모두 써보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X축은 질산납이에요. PB, NO3, 2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2, 4, 6, 8, 10. 총 5번 넣어줬다 그랬죠? 앙금의 높이는요, 쭉 오다가 여기 6ml 지점에서 최고점을 찍고 일정해집니다. Y축이 앙금의 높이예요.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 낼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어라, 질산칼륨 6ml를 넣어준 친구랑, 미안합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6ml를 넣어준 친구랑 질산납 6ml를 넣어준 친구가 앙금의 높이가 어떻게 된 거야? 최대를 이루게 된 거네. 그지?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낼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아하, 이 KI라고 하는 친구랑 PbNO3, 즉 아이오딘화 칼륨이라고 하는 친구랑 질산납이라고 하는 친구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겠습니까? 6대 6이니까 1대 1의 비율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해되나요? 그죠? 즉 앙금은 1대 1로 섞어 주었을 때 최대치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요거야. 만약에 PbNO3, 즉 질산납이라고 하는 친구가 2ml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4ml까지 존재한다라고 해보자. 이때는 앙금의 높이가 최대야, 최대가 아니야? 최대가 아니야. 맞아. 그럼 대답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때는 남는 물질이 누가 남게 되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바로 아이오딘화 칼륨이라고 하는 KI가 남을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아. 요거를 대답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질산납이 2에서 4만큼 들어가는 저 두 실험관에서 앙금을 추가로 생성하고 싶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지? 아직 앙금이 최대가 아니니까. 그럼 앙금을 최대로 생성하려면은 KI를 더 넣어줘야 돼. PbNO3, 즉 아이오딘화 칼륨을 더 넣어줘야 돼. 질산납을 더 넣어줘야 돼. 그렇지! 이 케이스에는 질산납을 더 많이 넣어줘야지만 앙금이 추가로 생성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있잖아. 6ml는 공부를 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하게 PbNO3, 즉 질산납이라고 하는 친구가 8ml에서 10ml까지 있는 실험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누가 남아요? 오, 맞아. 질산납이라고 하는 친구가 남게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쵸? 질산납이라고 하는 친구가 남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또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겠어? 이 실험관에서 앙금을 추가로 더 생성하고 싶어. 그러면은 KI, 즉 아이오딘화 칼륨을 추가로 넣어줘야 될까? PbNO3, 질산납을 추가로 넣어줘야 될까? 그렇지. KI, 아이오딘화 칼륨을 추가로 넣어줘야 앙금이 더 생성될 거라는 거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요 문제 생각보다 그림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어려운 단어, 이름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대1로 결합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시험 문제는 지금 6ml를 넣어주긴 했지만 만약에 6이 아니고 8ml를 넣어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대1로 결합한다 그랬으니까 질산납은 몇 ml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8ml 넣어줘야지만 앙금이 최대로 생성되겠지. 그치? 요 정도 느낌 파악되겠죠?
요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케이스에서 누가 남는지, 그 다음 얼마나 남는지까지도 파악을 해두시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아시겠죠? 요걸 한꺼번에 강의할 수 있었긴 하겠지만 충분한 복습이 진행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